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5의 2화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편에서 바리스와 새끼 악마는 함께 데너리스를 찾아가 타가리엔 후계자 데너리스가 왕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려 합니다. 한편 캐슬 블랙에서 스타니스는 야인 두목 만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나 죽어도 굴하지 않는 만스에 결국 그를 화형에 처하고 존은 그의 고통스러움을 덜어주려 만스의 가슴에 활을 쏘아 죽입니다. 존의 이러한 돌발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함께 보시죠. 2화 시작할게요. 고생 끝에 아리아는 배를 타고 멀리에 있는 자켄의 고향 자유도시 브라보스에 도착하지만 타향에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얼른 자켄을 만나 그에게서 무술을 배워 멋진 자객이 되어 가족의 복수를 할 생각인데요. 선장의 도움을 받아 아리아는 흑과 백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한 것은 못마땅한 표정의 노인네였죠. 아리아가 자켄이 준 동전을 꺼내 보였음에도 노인은 아리아를 매몰차게 쫓아버립니다. 화가 난 아리아는 결국 동전을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가버리는데요. 이어 마을에 도착한 아리아. 길에서 몇몇 건달들이 그녀에게서 검 니드를 뺏으려 시비를 거는데요. 곧 싸움이 벌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아까 그 노인네가 아리아 뒤에 나타나고 건달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갑니다. 그냥 노인일 뿐인데 왜 저러는 걸까요? 이어 아리아를 흑과 백의 집에 데려간 노인은 동전을 다시 아리아에게 돌려줍니다. 이어 화면이 바뀌고 노인은 갑자기 얼굴을 바꿔 자켄이 되는데요.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을 아무도 아니지라 소개하며 앞으로 아리아도 아무도 아니지가 될 거라 말하는 자켄.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찌됐든 아리아는 드디어 자켄을 찾아 흑과 백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사명감을 가지고 스타크가의 두 딸을 찾아 나선 브리엔느와 포드릭은 그들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는데 잠깐 쉬고자 한 객점에 들릅니다. 그런데 우연히 새끼손가락과 산사를 보게 되죠. 새끼손가락에 경호원이 있든 말든 브리엔느는 신분을 밝히며 목적을 얘기하는데요. 일전에 브리엔느는 캐톨린에게 그녀의 딸들을 보호하겠다 맹세했었죠. 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산사는 이젠 아무도 믿지 않으며 새끼손가락 옆에 남아 정치 같은 것을 배울지언정 브리엔느를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새끼손가락이 수화를 시켜 브리엔느를 잡아오게 하면서 쌍방은 쫓고 쫓기오는 추격전을 벌이다 브리엔느와 포드릭은 결국 안전하게 그곳을 벗어납니다. 참, 브리엔느는 아리아와 산사 모두 찾았지만 둘 다 그녀를 따라 나서지 않아 정말 답답한데요. 그럼에도 그녀는 끝까지 맹세를 지켜 이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려 합니다. 다시 킹스랜딩으로 돌아와 마르텔에서 보내온 미르셀라의 목걸이를 받은 세르세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붉은 독사는 마르텔이라는 강대한 가문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르세이의 딸이 마침 마르텔가로 시집갔고 마르텔 영주의 동생인 붉은 독사가 라니스터가의 마운틴에 의해 죽었으니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번에 세르세이의 막내딸 목걸이를 보내온 것도 협박과 경고의 의미인데요. 세르세이가 화를 내며 난리치자 제이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용병 브론을 찾아가 그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 딸 미르셀라를 구해오려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세르세이는 정말 동생 새끼 악마를 죽이고 싶나 봅니다. 방방곳곳에 현상금을 내걸어 새끼 악마를 사냥해오면 자귀를 내려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고한 난쟁이들이 새끼 악마인 줄로 착각한 현상금 사냥꾼들에 의해 마구 죽어나갑니다. 조프리를 죽인 범인이 새끼 악마인 줄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요. 뿐 아니라 타이윈이 죽자 세르세이가 왕 대신 섭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톰에는 아직 나라를 통치할 힘이 없어 거의 세르세이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해먹으려는 세르세이의 불만을 품은 타이윈의 남동생 케반 라니스터. 세르세이는 그저 왕의 모친일 뿐이라 말하며 결국 킹스랜딩을 떠납니다. 한편 장벽에서 스타니스는 자신의 명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만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며 존을 불러 추궁하지만 이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을 더 나무라지 않고 서신을 보여주는데 이 서신은 북부에 있는 10살 영주 리안나 모르몬트가 보내온 것인데요. 서신에는 곰섬은 북부의 왕인 스타크 가문 외엔 다른 왕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에 스타니스는 조건을 내겁니다. 만약 존이 스타니스를 왕으로 섬기면 북부의 윈터펠을 존에게 줘 명분이 있는 스타크가의 영주가 되게 해주겠다 말이죠.
사실 어릴 적부터 서자인 존은 진정한 스타크가의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요. 서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싶었죠. 그러나 존은 스타니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미 나이트워치로 서약을 한 이상 서약을 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야경대 총사령관 모르몬트가 죽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은 야경대원들은 이제야 새로운 사령관을 뽑는 투표를 진행합니다. 후보자는 2명으로 알리서 경과 데니스 말리스터 경인데요. 이때 세멜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존 스노우를 사령관 후보로 내세웁니다. 야인들이 공격해왔을 때 존이 용감히 맞서 싸웠고 또 대원들을 지휘해 승리를 거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어 투표가 시작되고 대원들이 투표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존의 투표수와 알리서의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이제 현사 아에몬의 투표만 남았는데요. 아에몬 문관이 존에게 투표하면서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존은 야경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이어 화면은 데너리스에게로 바뀌고 다리오는 하피의 아들들 중 한 놈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거세병을 죽여 데너리스의 통치를 뒤엎으려 했으니 이제 이 범인을 어찌 처리하면 좋을까요? 노예 출신인 대신 중 한 명인 모사도르는 직접 범인을 죽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다스려야만 그들을 막을 수 있다 말하고, 반면 바리스타는 데너리스를 설득해 공평한 심판을 하도록 마음을 바꾸게 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진정한 문명국가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아주 오래전 데너리스의 부친은 반역자들을 마구 학살하면서 폭력으로 해결하는 바람에 결국엔 로버트 왕에 의해 정권을 빼앗겼는데요. 부친의 친위 기사였던 바리스탄의 말을 듣고 데너리스는 심판회를 열어 범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노예 출신 모사도르는 데너리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범인을 죽여 데너리스 앞에 끌려오고, 그럼에도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그에 데너리스는 법을 따르지 않고 마구 사람을 죽이면 예전의 노예제도와 별다르지 않다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말하는데, 얼마 후 데너리스는 군중들 앞에서 심판회를 엽니다. 범인은 바로 명을 어긴 그 노예 출신 모사도르인데요. 정의와 공평함을 보여주려 데너리스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군중들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결국 맞는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해 참수해버리는 데너리스. 그의 목을 치자 본래 데너리스를 구세주로 알고 있던 시민들이 갑자기 난폭해지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어찌 금세 얼굴을 바꾸는지. 시민들의 폭동에 데너리스는 결국 거세병들의 보호하에 신속히 자리를 뜹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많아진 데너리스. 깊은 밤 답답함에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집 나간 드래곤이 다시 데너리스에게로 날아와 그녀를 보러 왔다 다시 날아가 버리는데요. 시즌5의 2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관리대로 1화나 2화는 그 후에 스토리를 위해 밑밥을 깔아주며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본화에서는 집 나간 드래곤이 사춘기 아들 마냥 다시 데너리스를 찾아와 엄마 데너리스를 보고 날아갔는데요. 실종된 지 오래된 드래곤은 왜 갑자기 다시 돌아왔을까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리를 실현하는 데너리스에 드래곤이 무언가를 느낀 걸까요? 그렇다면 왜 또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걸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시즌5의 3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